안녕하세요. 미싱하는 미싱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오버록 활용하기 1탄을 했었고요. 오늘은 오버록 2504D를 사용해서 오버록 활용하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자, 또 기능, 지난번에 실 거는 거가 궁금하신 분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실 거는 거는 배제하고 요런 이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버록을 하실 때 오버록 가장 기본적인 기능 안쪽에 이제 오버록 처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뭐냐면요, 인터록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인터록은 뭐냐, 저는 말아받기가 귀찮을 때, 자, 풀이를 잡기 전에 풀이를 잡는 그 부분에 밑단을 말아받기를 하기도 하지만, 말아받기를 잘 이제 하기 싫을 때 오버록으로 하면은 간단하게 밑단 처리도 가능하죠. 실색을 맞추거나 어떤 분은 무지개살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뭐 빨간색 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록은 그렇게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버록에서 이렇게 인터록을 설정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록을 설정할 때는요, 마찬가지로 실 걸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폴리가 정위치 이 부분과 맞춰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노루발을 들어요. 이 상태에서 설정하시는 게 쉽고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먼지 바지를 빼고 열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실이 걸려 있죠. 인터록을 할 때는 하나의 바늘만 사용할 거예요. 오른쪽 바늘이 있고요, 왼쪽 바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쪽 바늘만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바늘은 필요 없기 때문에 왼쪽 바늘은 빼도록 할게요. 어떻게 빼느냐, 자, 육각 렌치가 오버록을 구입하실 때 들어 있거든요. 여기다 잘 보관해 놨다가 바늘을 빼실 때 빼시고요. 자, 두 개의 구멍이 있을 거예요.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구멍이 왼쪽 바늘, 아래에 있는 구멍이 오른쪽 바늘입니다. 왼쪽 바늘을 안 쓴다고 했으니까 우리 왼쪽 바늘에 구멍을 꽂아서, 자, 돌려서 뺄게요. 자, 빼시고요.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럼 바늘이 쏙 빠져나오죠? 바늘 제거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은 실도 필요 없으니까 끊을게요. 빼지는 않아요. 그냥 끊어놓고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바늘을 뺐고요. 이 육각 나사를 다시 조여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이 나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꽉 조여 놓고요. 네, 그러면 이 드라이버는 다 썼고요. 자, 우리가 인터록을 하면은요, 여기 핑거 스티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자, 보시면 이 부분에 이 핑거 스티치를 빼주실 거예요. 그냥 잡아 빼시면 됩니다. 요거예요. 잡아 빼시면 이렇게 잡아 빼지죠. 끼실 때는 이게 정 위치에 있어야, 폴리가 정 위치에 있어야 윗루퍼와 아랫루퍼가 정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끼실 때는, 내가 오버록을 할 때면 전환할 줄도 아셔야 되잖아요. 빼면 인터록이 되는데, 얘를 끼실 때는 윗루퍼, 아랫루퍼 사이에 딱 해서 이 노란 선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딱. 오버록으로 전환하실 때는 요거를 반드시 끼시고, 인터록을 하실 때는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땀 길이를요, 보통 오버록을 할 때는 4나 3을 하는데, 인터록을 할 때는 2 또는 R로 하면 굉장히 촘촘해지고요. 이따가 저희가 인터록을 하면서 이 땀 길이의 차이는 볼게요. 저는 우선 2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칼날은 이렇게 잡아 당겨서 내려놓으셔도 돼요. 재단을 다 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르고 싶다면 그냥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인터록을 할 때는 자르지 않고 재단을 예쁘게 해서 저는 칼날을 내려놓고 합니다. 요 상태가 되면은 설정이 끝난 상태예요. 네, 자,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재봉을 해볼 건데요.
많이 손수건이나 이중 거즈원단을 사용해 볼 거예요. 손수건이나 스카프 만들 때 인터록을 활용하시면 이 가장자리 이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예쁘게 이중 거즈원단을 잘라놨고요. 자, 그대로 해볼게요. 자, 노루발을 들고 오버록 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잘 설정해놨으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근데 보시면 땀 길이, 보통 오버록을 할 때는 땀 길이 4나 3을 하거든요. 3으로 한번 해볼게요. 실색 잘 보이게 흰색으로 그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땀 길이가요. 일반 오버록으로 하니까 이렇게 좀 길게 나왔어요. 인터록으로 하실 때는요. 2나 R로 사용할게요. 짧게 2가 됐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로 사용해 볼게요. R로. 네, 차이를 볼게요. 우리 3으로 했을 때 조금 땀 길이가 성글어요.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돼 있죠? 자, 2로 했을 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촘촘합니다. 그죠? 촘촘하게 되고요. R로 했을 때는 이렇게 촘촘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원하시는 땀 길이로 하시는데 보통 인터록을 하실 때는 2나 R로 하신다는 거. 저는 2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뭐냐면요. 이 원단 자체가요. 이렇게 인터록을 하거나 하면은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잡히기도 해요. 그래서 땀 길이를 길게 하고 원단이 얇으니까. 그래서 차동 이송 장치라고 해서 보통은 1.0에다가 두지만 얘가 주름이 잡히는 게 싫으면 주름을 잡지 말고 원단을 늘리면서 하세요 라고 명령값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차동 이송 장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요 쪼글쪼글해지는 원단이 자기가 스스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는 주름이 잡혔지만 주름이 잡히지 않으면서 원단도 쪼글쪼글해지지 않고 저는 2로 했거든요. 땀 길이를 2로 이렇게 예쁘게 인터록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실색을 맞추면 훨씬 더 이쁘게 감침이 되겠죠. 차동 이송 장치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차동 이송 장치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예쁘게 인터록이 가능하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인터록에 대해서 오버록 2탄 알아봤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주셔도 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